안녕하세요, 뷰트입니다. 오늘은 망한 핸드폰 리뷰 오목교 고물창고 2편인데요 1편이었던 G5 편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어서 이번엔 뭘 다뤄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전설의 삼성폰 바로 갤럭시 노트 7을 가져왔습니다. 이 휴대폰이 왜 오목교 고물창고 리스트에 올라왔는지는 대부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긴 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 갤럭시 노트 7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출시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 대박이 빵 하고 터지지 않고 그저 폰이 뻥뻥 터져버린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언박싱을 하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설 속의 노트 7 박스인데요, 일단은 새까만 슬리브에 파랗게 노트 7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서 슬리브를 벗기면 이렇게 블랙 색상의 제법 고급스러운 박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박스를 열면 제일 위에 기기 본체가 보이는데요. 기기는 여튼 조금만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받침대를 빼고 여기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요즘 폰에는 없다는 충전 어댑터가 보이고요. 옆에는 USB A to C 케이블과 함께 위에는 이어폰이랑 여기 여분의 펜촉이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 본체를 보게 되면 일단은 골드 플래티넘 색상으로, 와, 지금 만져봐도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 유리의 색이 진짜 오묘하게 변하는 게 진짜 지금 봐도 디자인 하나는 정말 진짜 엄청 예쁘거든요. 노트 시리즈의 사각형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손으로 쥐는 부분은 둥글게 처리해서 쥐는 느낌이 지금도 상당히 좋고요. 모든 부위가 유려하게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노트 7은 당시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이 모두 집약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일단 이 휴대폰은 S펜이 들어간 노트 시리즈 최초로 방수를 지원하는 휴대폰이었던 데다 전면에 이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갤럭시에 탑재된 최초의 홍채 인식 센서인데요. 사람마다 다른 홍채 모양을 이용해 스마트폰의 보안을 담당하는 지금 봐도 꽤 첨단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센서를 이용해 보안 폴더를 잠금 해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저장해 불러오거나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 삼성식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추가된 최초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되게 신기한데 이게 심박수 센서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심박수를 측정해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바이오 생체 인식 기능으로 무장한 휴대폰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외의 스펙 역시 당대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스냅드래곤에 살짝 밀리긴 해도 엎치락 뒤치락 하던 엑시노스 칩에 4GB 램, 64GB 저장 공간을 자랑했으며 소소하긴 하지만 당시로선 최신 규격인 USB 3.1 제너레이션 1 규격 충전 단자를 사용하는 등 갤럭시 노트 7에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당대 모바일 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집약돼 있었고, 따라서 발표 직후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반응은 정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반응을 두고 야 이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분들 계실 텐데, 당시 삼성의 위상을 잠깐 소개하자면 안드로이드 진영의 거의 유일한 제대로 된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였습니다. 다른 걸 떠나 갤럭시 노트 7이 등장하기 전 2015년에서 16년 이익률 통계를 보면 애플과 삼성을 제한 휴대폰으로 제대로 돈 버는 기업이 거의 없었을 정도예요. 특히 2014년 말 애플이 자사 최초의 대화면 스크린 탑재 아이폰인 아이폰 6와 6 플러스를 내놓은 뒤 2015년 내내 강한 공세를 퍼붓는 와중에도 삼성은 전작에서 호평받던 디자인을 완전히 개선한 갤럭시 S6를 출시하고 곧이어 발표한 갤럭시 노트 5에선 출고가를 낮추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며 2015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수성하는 데 성공했을 정도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맏형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2016년이 되자 삼성은 갤럭시 S7을 내놓으며 전 세대에서 아쉬웠다 평가받던 SD카드 슬롯을 다시 부활시키고 IP68 방수 방진 기능을 포함하는 등 압도적인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당시 스마트폰 매니아 사이에서도 야 정말 잘 뽑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발표될 갤럭시 노트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8월 2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S7의 거의 모든 기능과 함께 앞서 설명한 홍채 인식과 같은 최첨단의 기술이 추가된 최강의 패블릿 휴대폰 갤럭시 노트 7을 발표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S 시리즈와 넘버링을 맞추기 위해 6이라는 숫자를 빼버리고 7을 바로 붙였을 정도로 삼성 내부에선 본격적인 흥행을 꿈꾸던, 즉 내부에서 기대가 아주 큰 제품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기에 부응했는지 갤럭시 노트 7의 사전 판매량은 무려 40만 대를 돌파하며 국내에 할 것 없이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흥행은 따라온 당상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한 사건이 터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문제의 갤럭시 노트 7을 직접 켜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잠깐만요.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저도 사람인지라 좀 겁이 납니다. 일단 제품을 들고 이거를 눌러 네, 켜졌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오는데, 공지사항 보이세요?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라고 하면서 고객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 환불을 받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배터리의 충전량이 60%로 제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갤럭시 노트 7은 충전조차 안 되는 폰이 되고 말았을까요? 다시 시계를 돌려 2016년 8월 말로 돌아갑시다. 갤럭시 노트 7 출시 5일 후인 8월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물 하나가 올라옵니다. 충전 중이던 노트 7이 폭발했다 밝힌 글쓴이는 새벽에 자고 있다가 타는 냄새와 연기, 펑 하는 소리에 놀라 확인해보니 노트 7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주장했죠. 삼성전자는 빠르게 기기를 수거한 후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새 제품 교환과 함께 폭발 시 발생한 기타 재물 손상까지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혀 사건은 일단락 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에서 폭발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한 건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폭발, 그것도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폭발 케이스가 공개됐고, 일부는 충전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폭발했다는 보고마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충전 중일 때 휴대폰이 터지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충전 중이 아닐 때 휴대폰이 터질 수 있다는 건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있거나 손에 쥐고 있을 때도 그게 터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소비자의 신체 상해 위협 우려마저 제기되자 결국 이 사건은 단일한 불량품의 문제가 아닌 갤럭시 노트 제품군 자체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풀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시 촬영된 노트 7 폭발 사진 중 하나인데요. 폰이 사실상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녹아내린 광경이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상을 뒤덮으며 사람들의 우려는 점차 커져갔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2016년 9월 2일 갤럭시 노트 7이 발표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바로 그 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을 발표합니다. 시중에 판매된 기계를 전부 회수한 이후 개선판을 다시 생성해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소비자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쐐기를 박은 건 9월 9일 미국 연방항공청이 발표한 갤럭시 노트 7 기내 반입금지 성명이었죠. 기내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켜거나 충전하지 말고 수화물을 붙이지도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발표에 삼성전자의 주식은 수직낙하했으며 그 와중에도 휴대폰은 계속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다시 한번 갤럭시 노트 7의 사용 중지 권고와 함께 가까운 매장에서 대여폰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전 조치를 위해 리콜을 받지 않은 기존 노트 7의 배터리 충전량을 60%로 제한하는 업데이트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리콜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개선품의 경우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박스에 검은색 점을 표기하고 화면석의 배터리 아이콘을 녹색으로 표기하여 리콜 전 기기와의 차이점을 두는 등 이 와중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초유의 갤럭시 노트 7 연사 폭발 사건은 이렇게 대대적인 리콜 조치와 함께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소음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제품 뒷면은 완전히 불에 녹아 눌러붙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리콜이 실시된 지 3주도 안 되는 시점, 한국에서 리콜받은 노트 7이 또다시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이렇게 리콜한 제품마저 터졌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외부 충격에 의해 휴대폰이 터졌다는 검증업체 측의 발표와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 보도 속에 오히려 최초의 제보자가 블랙 컨슈머 취급을 받는 등 잡음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리콜된 갤럭시 노트 7도 폭발하는 결함품이 맞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자발적 리콜 이후에도 추가 발화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기내 탑승극의 노트 7 개선판이 발화해 대피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심지어 13세 소녀의 손 위에서도 발화하는 등 노트 7의 발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든요. 결국 10월 5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사실상 갤럭시 노트 7 전 제품군에 대한 환불을 권고하고 통신사 판매처에서 판매 중단 조치 및 타 제품 교환이 진행되며 사실상 갤럭시 노트 7의 운명은 결정나버린 상태가 됐죠. 네, 삼성이 만든 역대 최고의 스마트폰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갤럭시 노트 7이 출시 2달 만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삼성은 매출 손실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마침내 10월 11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중단 및 글로벌 판매를 중단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단종을 선언합니다. 누구보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갤럭시 신제품은 이렇게 출시 54일 만에 단종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삼성은 리콜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노트 7의 회수를 높이기 위해 충전율을 15%로 그리고 다시 0%로 제한하는, 즉 한번 방전되면 다시는 켜지지 않도록 하는 극단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를 취했는데요. 보시면 이 제품의 경우 콜렉터분께서 해당 업데이트가 적용되기 전 인터넷 연결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인지라 이렇게 휴대폰의 충전이 60%만 제한되는 초기 제한만을 받은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노트 7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이 기종에서만 가능했던 엄청 매력적인 기능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 제어센터에 들어가면 AOD 기능 보이시죠? 여기를 들어가서 설정 더보기를 들어가면 화면 구성이 보여요. 여기서 표시할 내용을 시계가 아니라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기 별자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터치하고 와 진짜 멋지죠? 이 상태로 저장하고 휴대폰 전원을 끄면 정말 밤하늘이 휴대폰에 담긴 것처럼 멋지고 감성 넘치는 AOD 화면이 적용된 게 보입니다. 특히 이 별자리 AOD 기능은 노트 7에만 들어갔고 주 FE를 비롯한 후속 기종에선 적용되지 않아서 진짜 그리워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정말 예쁘네요. 와, 이게 폭발만 안 했어도 정말 대박을 쳤을 기능이 이렇게나 많은데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 노트 7은 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던 걸까요? 삼성전자는 사건 이후 거의 5개월 만인 2017년 1월 23일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의 분석 결과를 게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7의 폭발은 배터리 자체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배터리는 내부에 음극과 양극이 분리막으로 나눠져 있어야 안전하게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갤럭시 노트 7의 경우 배터리 설계나 제조 과정에서 이 분리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배터리 결함 때문에 삼성전자가 감내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데, 아무튼 이 사건은 삼성전자가 배터리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장 다음에 출시된 갤럭시 S8과 갤럭시 S8 플러스의 배터리 용량이 전작인 갤럭시 S7과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노트 7 이후에 출시된 기기들의 경우 충전 속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설계가 적용됐는데요. 최근 여러 중국산 스마트폰들이 65W급, 100W급, 120W급과 같이 굉장히 빠른 배터리 충전 속도를 자랑하는 와중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은 여전히 45W에 머물러 있는 게 실은 당시 겪었던 배터리 관련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내외부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 갤럭시 노트 7의 폭발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FE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트 7이 발표되고 1년 후 문제를 일으켰던 배터리를 제한 나머지 부품들을 이용해 갤럭시 노트 팬 에디션, 즉 갤럭시 노트 FE라는 제품을 발표했어요. 기존의 플래그십에 비해 약간은 저렴하지만 핵심적인 기능을 갖춘 이 라인업은 나름대로 꽤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거의 매년 등장하며 FE 라인업만을 기다리는 소수의 매니아층이 생겨날 정도로 확실한 시장을 형성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삼성 갤럭시의 모습 중 일부가 이때의 충격을 기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꽤 아이러니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고물창고 2편, 망한 휴대폰 2편의 주인공으로 갤럭시 노트 7을 들고 왔는데요. 저도 이때 당시를 조금 회상해보자면은 기기 자체는 진짜 예쁘고 괜찮은 기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폭발 사고로 진짜 한 방에 폭삭 망해버려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긴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그렇게 온 국민이 알 법한 사고를 치고도 삼성 갤럭시는 지금까지도 건재하잖아요. 심지어 당시 갤럭시 S7 시리즈는 노트 7을 환불받은 사용자들이 넘어왔는지 꽤 높은 판매도를 기록했었고, 이후 출시된 갤럭시 S8 시리즈에서도 사전 예약 판매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공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갤럭시가 쌓아올린 신뢰도가 당시에는 꽤 컸기에 가능했던 이유였겠죠. 이런 걸 보면 이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은 제조사가 제품을 어지간하게 꾸준히 잘 만들면 한 번의 사고 정도는 극복할 수 있더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꾸 문제가 터지면서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사건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여튼 이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동시에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망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근데 노트 7 회수율이 현재 94% 정도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95만 대가 팔렸으니까 아직까지 5만 대가 우리나라 어디선가 지금 떠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딘가에는 지뢰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품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정말 예뻐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